지난 2023년 9월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며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유포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직원이 업무상 찍어줬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듣고 있다며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인물의 형 되는 자가 진보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이고 사진 유포자의 인적사항까지 파악해두고 있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반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가 사진 공개를 막기 위한 경고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공무상 비밀일 리가 없잖아요. 보성에 가깝다고 봐요. 지난 25일 유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글은 현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도 이거를 못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김건희는 2023년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갔을 당시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 사진이 공개가 됐죠. 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임금이 앉는 의자에도 앉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선시대 유적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었죠. 저희가 금요일에 못 다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로 알려진 경복궁 곤영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을 머물렀다는 사실 알려졌습니다. 네.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뭐 문 잠겨 있었는데 김건희가 문 열어라 하면서 뭐 들어가고 했다는 거. 예, 방문했을 때 데리고 간 인원도 굉장히 소수였고 얘기해 주신 대로 가서 문이 닫혀 있던 걸 막 잠겨 있는 걸 열어라 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단둘이만 저기서 10분 가량 머물렀다. 단둘이. 네, 단둘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예, 그래서 참 뭐 의아하다. 네. 뭐 했냐. 뭐 이런 이제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물레동에서는 아주 좀 저질스럽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10분 동안. 굉장히 로맨틱하게 추측을 하던데요. 네. 네.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변호인이 적당히 하라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부부를 변호했었던 유정화 변호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적당히 해라.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자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 업무상 찍어뒀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어이없지. 그러니까 어이없는 건 어이없는 대로 두더라도 네. 이게 그 사실관계가 틀려가지고 이 사람 이제 법적인 고발 당하기 지금 직전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요? 요 사진을 네. 전달한 사람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자가 아닙니다. 밝혀졌죠? 몰라요? 네, 몰라요. 아니야. 누군데요? 그 그러면? 김건희 전속 사진사. 전속 사진사가 이것을 유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저기에서 지목당한 사람이 저 변호사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고소한다고. 나 아닌데 왜? 예, 그 김건희 아주 그 유명한 사진들을 다 찍은 사람이 이거 유출한 거야. 그 캄보디아에 그 아이 안고 있는 반사판 사진. 아이랑 네. 그거. 그다음에 저기 순천 여수 순천 갖고 뭐 여가 뒤에 요런 사진 찍은 사람. 그 이제 그분이 최근에 그 대통령실 퇴사 브이로그 맞아. 그 난리 난 블로그 올려 난리 났었잖아요.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두 분이 말씀 주신 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이 제보 한 언론에서 이제 단독해서 2대1리가 확정적으로 보도했는데. 네네 신 YJ죠 그분이 네. 브이로그 찍은 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퇴사를 할 때 SD 카드를 다 포맷은 했고 그다음에 전달할 부분은 정지원 비서라고 있잖아요. 정지원 비서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다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제가 체크된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이제 해준 얘기는 정확히 그래서 그 사람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물론 일방적인 아직은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건희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사람 그 사람도 역시나 틀리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뭐냐면 포렌식을 했죠. 비서들 거 다. 유경옥, 정지원 다 포렌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정확히 유출됐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김건희 측 그 변호인 측에서 바로 특정을 해서 한 사람 특히 진보 진영의 시옷 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딱 특정을 해서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분이 지금 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면 되고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그 문화재를 많이 찾았을까? 일단 첫 아니, 번째로 오늘 또 이게 새롭게 나온 것도 있어. 맞아요. 그 고궁박물관. 그 수장고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수장고. 예. 거기 막 문화재들 막 모아두는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주 다섯 보안 장치를 해제해야 들어갈 수 네. 있는 곳입니다. 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23년 3월 2일 날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선 왕조 실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수장고가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데 23년 3월 2일 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에서 이 박물관에 김건희 여사 오늘 갈 거다. 당일에. 갑자기 당일에. 통보를 하더니 김건희가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점심 전에 와가지고 1시간가량 박물관에 머물렀다. 이거 뭐야?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5번 이상의 보안을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는 제2수장고에 가가지고 딱 살펴보고 뭐 뽀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뭘 이렇게 들어가? 야 이거 가방 메고 갔대 안 메고 갔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해 임마 이 자식아. 라텍스 장갑 꼈는지 이런 거 가방 메고 모르겠는데 모조품 거기다 놔두고 여기다 넣어갖고 나왔을까봐 내가 불안해. 모조품 놔두고. 그렇죠. 그건 다 확인되죠 그래도 대한민국 문화재인데. 아니야 기록도 안 남겼대.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최근에 딱 10분 만에 털렸죠. 네. 10분이잖아요. 머문 시간이. 농담이지만. 아 이거 뭐야 불안하게. 날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 5일 날 가서 용상에 뭐 앉고 뭐 한 날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월 2일 날 간 거예요. 수장고에. 수장고는 3월 2일.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적당히 해라라고 막 그냥 지금 마치 뭐 의기양양하게 네. 득의양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핑계를 댄 게 뭐냐면 외국 정상들이 오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서 미리 점검을 다 한 거고 거기에 잠시 금거북이 이배용 씨 뭐 권고를 받아서 그냥 살짝 앉아봤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고요.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네. 적당히 하십시오. 수장고 간 거를 과연 뭐라고 그럼 외국 정상이 수장고에 들어갈 일이 이거 없잖아요.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수장고. 여기서 이제 그 날짜를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네. 3월 5일 날 올 때는 윤석열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갑자기. 네. 3월 16일, 17일에 일본 총리를 만나러 방일을 합니다. 뽀린 거 건넸나? 지금.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진짜 불안해서 그래요. 건넸지. 그건 뭐 그러니까 일본을 가기 전에 뭔가 이들만의 의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저한테 이제 제보를 주는 분은 무속인 분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걸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쪽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점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를 점령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점과 영적인 영 한자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일 수 있다. 그걸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해석하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뭐 다른 데는 뭐 어떤 무속적 의식 뭐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그래 뭐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수장고는 의식하고는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좀 수장고. 의식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그 무슨 무속의 의식을 수장고에서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최욱 씨는 도굴꾼으로 나는 도굴 쪽으로 합니다. 나는 의심해요. 도굴 쪽으로. 가방을 메고 갔으면 진짜 나는 위태롭다고 봅니다. 가방에 부적을 넣어 갔을 수도 있어요. 부적을 넣어 가서 어떤 보물에 붙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거든요. 방금 우리 이제 신용환 교수님 소개할 때 전문가라고 소개했을 때 처음에 이분이 문화재 전문가인가? 무속 전문가인가? 사실은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이신데 이걸 제가 나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접근법을. 첫 번째, 김건희가 거기 간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문화재 전문가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이 그 고수들이 모르는 문화재 접근법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김건희가 그 문화재 반환 운동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가 맞으려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내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비밀리에. 비밀리에 갑니다. 일본에게만 자랑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게 예, 예. 예를 들면 사진 찍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곽수산 씨 이야기처럼 좀 에로티시즘적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기 뭐야 윤석열하고 둘이 예, 그래서 예. 침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거는 했는데, 뭐 말이 안 근데 제일 의심 가는 건 무속이에요.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최욱 씨처럼 이걸 훔쳐갔느냐 모조품 옮겼느냐 이거보다 그 명성하고 침전에 가서 한번 뒤집어 봐야 돼. 뭐 부적 붙여놨을 수도 있고 수장고에 가서도 한번 뒤집어 봐야 돼. 머리 과학수사대 보내야 돼요. 과학수사대. 그렇지, 과학수사대 보내야 돼. 과학수사대. 아니 근데 뭐 자꾸 그 저한테 좀 천박한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씨 천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건희 씨 입에서 모조품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 맞아, 맞아. 모조품이란 단어가. 인생이 모조품인 거. 인생이 모조품. 맞아. 나는 이거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수장고에 전수조사해야 된다. 필요할 수 있죠. 진짜.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계속 전시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품 갖고 전시를 했니 마았니 논란도 꽤 있었는데 네. 본인에게 이걸 일정 기간 렌트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제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워낙 이제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나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좀 이상하게 봐봐. 자, 여러분. 이제 기사의 한 대목을 맞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수상해. 네. 2023년 3월 2일뿐 아니라 2023년 3월 2일에 간 거거든요. 혼자. 김건희 혼자. 네. 2023년 3월 2일뿐 아니고 그 사흘 뒤인 2023년 3월 5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와 수장고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박물관 직원은 수장고 열쇠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 이들 부부는 경복궁으로 자리를 옮겨 결과적으로 수장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선 돌리기가 한 번 있었던 거야. 시선 돌리기가 한 번 있었다니까. 열쇠 가지러 가고 없지 지금.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 부분 저도 이상하더라고.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진짜?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데로 옮겼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해? 저도 이상한데. 사전에 이미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열쇠 가지러 가라 그러고 중간에 열어서 빼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앞에서 뭘 뭐 이렇게 했을 수. 나는 아무튼 있으니. 이상해. 두 번 다 약간 비정상적인 게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3월 예. 2일 날도 왔고 3월 5일 대통령하고 오는데도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왔고 갑자기 하여튼 명성황후의 그 방도 이제 열어서 가서 10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16, 17에 일본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전에 명성황후 침실에 간 거는 이제 아마 그런 의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능히 추정이 되는데 수장고 부분은 진짜 정말 이상하잖아요. 거봐. 이상하잖아. 수장고는 김건희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근데 네. 윤석열
나 가기 싫어. 막 하니까. 에이, 그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아니야. 한 10시까지 가지러 갔다는 것은 야, 뭔가 시선 돌리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시선 돌리기. 그리고 이 3월 5일 날 이렇게 막 그 방문하고 나서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3월 6일이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3자 변제안이 3월 6일 날 나와요. 야, 이거 뭐 선물 좀 이상해 그게 시기적으로도. 3월 2일 날 그 수장고에 들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영궁에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건영 그러면 뭔가 그 수장고에 이제 조선왕조 의궤를 비롯해서 당시의 왕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내용으로 실제 뭔가를 하려고 그럼 거기로 갔던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조선통신사가 어떻게 했느냐 네, 이런 거 보고 내지는 일본에 뭐, 가서 총리 만나서 우리도 비슷한 뭐, 행위를 한번 해보자. 이게 또 통일 대통령으로 김건희가 네.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명성하고 침전에 가서 부적도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 그 침전은 저는 진짜 과수세를 CIA에서 보내야 돼요, 분명히 침전은 진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김건희 특검은 이 관련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황성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이 있는 그 사진 좀 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 네. 황성운. 네. 저 사람이 현재는 문체부 기조실장인데 현재 당시에는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이었대.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소환한다는 건데 이 사람 보통 렉이 아니더라. 왜요? 황성운이라는 사람은 모든 정부에서 다 일을 했어. 이명박 정부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비서관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체육 비서관 그리고 지금도 문체부 기조실장.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뭐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 보통은 비서관을 마치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그 위에 이제 수석이나 뭐 다르게 저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옷을 벗고 산하 기관 이런 데를 많이 가죠. 공사 사장이라든지 네. 문체부에도 이제 산하 기관이 29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이제 가는데 기조실장으로 갔다는 건 확실히 그 정부의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정말 굉장히 가깝게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 정부 기조실장인데? 지금까지도 기조실장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문화체육 비서관이요. 비서관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상층부 대통령님 바뀌고 일부 바뀌었지만 곳곳에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그때 실세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네. 그게 이제 검경에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또 인사 조치가 일부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인사 후속 조치 이런 게 빨리 또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위원장님은 이제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그 건진 관련해서 네, 건진. 건진이 이제 지금 싹 부인하다가 이제 갑자기 긍정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 그 이력서 이런 게 이제 최은수 씨 집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그거 자기는 그냥 운명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그 주진우 기자가 오픈했었지만 자료화면 몇 개만 이렇게 봐주시면 네. 그들이 제출한 이력서에 보시면 운명을 보려면 사실은 연어릴 씨와 커리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세하게 내용이 써져 있는데 심지어 그 어떤 내용에는 뭐까지 있냐면 이 사람을 기용하면 회장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회장님께 확실하게 기여를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막 써져 있어요. 거기서 회장님은 최은수 씨를 말하는 최은순이고. 거고요. 자 그러면 운명을 봐주는데 그런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죠. 연어릴 씨하고 뭐 저 기본 커리어 뭐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건진이 말하는 건 지금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 밝히는 거는 일부 찔끔찔끔씩.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큰 집사가 누구냐 하면 저는 단연코 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존에 얘기했던 뭐 김예성 씨나 유경옥 씨 이런 분들은 작은 집사 또 유경옥 씨는 가까이 있는 집사 이렇게 보는 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씩 들킬 때마다 하고 건진이 그럼 지금 와서 왜 부느냐? 본인이 이제 형량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대충 나오잖아요. 자기는 단순 전달자. 네. 여기에 조금 더 이거 진전이 되면 지금 포렌식하고 유경옥, 정지원 비서 이런 거 포렌식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자기 자녀들, 특히 그 딸이 이제 캠프에서도 일하고 그렇죠. 딸과도 관여된 어떤 일들이 프로젝트가 의왕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불똥이 튀겠구나 라는 생각들. 그러면 막으려면 딱 하나죠. 이제 김건희 씨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제 딱 떠넘기고 자기 빠지고 이런 거죠. 저는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건진 입에서 김건희에게 좀 불리한 내용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조금씩 나올 때 나오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꼬리가 밟힌 것만. 예. 왜냐하면 본인이 보호할 게 많아요. 퀸비코인 이런 의혹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본인이 뭐 어떻게 얼마만큼 세탁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반분권 띠지런 얘기 그렇지. 어떻게 됐다 아직도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그건 진실이 바로 나오는 건데도 안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김건희 씨의 궁사랑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궁사랑? 예, 궁을 너무 사랑합니다. 경복궁, 경희궁, 네. 네, 그리고 가면 일단 앉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사진들이 계속 공개됐는데 네. 김건희 씨 측에서 사진 유포자를 특정했다. 너 누군지 아니까 적당히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포하면 안 돼요, 이건? 일단 들어보세요. 유정화 변호사가 무섭게 말했다고요. 이 지금 유포자 벌벌 떨게 말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해당 인물의 형 되는 사람이 진보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고 이 사진 유포자인 너의 인적 사항 다 파악해 두고 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옷 모 정치인 그다음에 기혁 씨의 인적 사항 네, 이렇게 이제 적당히 거의 하세요라고 이니셜을 썼네요.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보라 라면서 사실상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저도 공적인 인물이고 오히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다 얼굴이 가려진 상태잖아요. 네. 공적 인물들은 나온 거고 이게 무슨 비밀 누설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유정화라는 이분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사진들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무슨 대가를 받고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행동 맞잖아요. 가서 왕이 앉는 용상에 앉고 막 이런 것들이 맞는 행동입니까? 네. 그런 것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도대체가 변호를 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지금도 이것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도대체 김건희 씨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뭐 협박이 성립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특정성은 인정이 안 될 테니까 그 부분은 뭐 변호사답게 잘 피해서 쓴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쓴 것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아니면 국민적인 민심이라던가 이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론을 할까를 옛날부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딱 효과가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을 이 기혁 씨가 혹시나 갖고 있어서 그게 더 센 게 있는 거 우려스러워서 미리 선전포고 같이 하는 그거 아니고는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 사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질 가능성도 낮아 보이거든요.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말씀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한 게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사실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굉장히 위축이 돼요. 혹시나 이게 걸리지 않을까.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도 이제 안 내놓게 된다고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네. 이 지금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이 찍었잖아요. 지금 특정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유출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그럼 이 유정화 변호사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성이 기억씨라는 것이 최대한 특정이 될 수 기혁 씨는 있으면 그에 우리나라에 대한 1,000만 명 넘게 네, 책임이 되는데 근데 지금- 기억씨라 해버리니까 네, 네. 네, 싹 피했어요 특정성을.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그 기혁 씨가 아니라 예를 들면 최 씨였다. 네. 그랬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실제 네, 유포한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예. 그럼 이 유정화 변호사는 삽질 플러스 이제 협박이 다 더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럼 이제 그 기혁 씨든 최 씨든 SNS 한번 또 날려줘야죠. 저요? 뭐 이렇게. 난가. 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고받은 A 씨가 이 사람 기혁 씨가 유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 한대요? 아닌데요? 한대요? 이런 거죠. 어. 특정된 그 사람이. 근데 저 더 특정이 아닌데. 돼야 됩니다. 요 정도면. 요 정도로는 약해요. 요 왜냐면 정도로는. 다른 사람이 네. 전데요라고 하고 나오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모 팀의 사진 담당이 기혁 씨가 한 분이 있는가 보죠.
그럴 수 있죠. 김씨 사진 담당이 사진 담당이 예, 그렇죠. 김씨가 한 명만 있을 수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개판이네요, 진짜. 근데 기혁 씨는 진짜 좀 많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씨, 강 씨도 아니 있어. 힌트를 들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기혁 씨가 아니라 그 신 씨라고 다른 사람이 지금 등장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준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 그 사람이 전데요. 왜냐면 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 준 걸로 새로 등장한 사람이 그 깨발랄 청와대 브이로그 해가지고 난리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누군지는 확인이 돼야 예전에 되는데. 그만두는 날 저 뭐 D-0 하면서 사진 올려 지긋지긋한 회사 뭐 이러면서 브이로그 올렸던 그 사람. 예,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 줬다 전데요 이제 이래버리면 네. 이 기혁 씨든 나 아닌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자, 뭐 사진 같은 것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참 윤석열 정권도 아유 다 지난주 굉장히 뜨거웠던 사진,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사진, 대부분 시사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씩은 봤을 만한 사진 요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경복궁 경회로에 가서 찍힌 요 사진. 요 사진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진우 시사인 저 편집위원이지 본인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예. 김건희 여사 측 반응이 나왔어요. 적당히 하라. 김건희 여사 측의 유정화 변호사 본인 SNS에 썼는데 요인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모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기혁 씨가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하여 업무상 찍어두었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인 거잖아요. 사진을 예전에 대통령실에 누군지 모르지만 사진을 찍어놨는데 여사 사진을 이걸로 지금 풀하고 있다 막 민주당과 진보 매체 측에 적당히 하라. 이 유정화 변호사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변호사님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 체코 궁 이래서 체코에 이 영부인이 와서 같이 거기를 갈 일이 있었나 봤더니 역으로 우리가 체코에 갔을 때 이 업무 시간 끝나고 입장 시간 끝나고 궁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는 변명이더라고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 당신 삶에 어떤 법적 결과 가져올지 위축되는 거예요. 이거 제보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건데 거의 협박성, 겁박성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초상권 침해는 형사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민사로 배상을 받는 건데 이건 공익성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이게 궁색할 때 나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다른 사진도 있겠구나. 그래서 중간에 왠지. 자르려고 한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보고 싶은 사진, 뭐 어자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대응이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 대응 관점에서 봐서도 최악입니다. 이해요. 그리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더 있는가 이게 보네. 다면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사람들의 그동안의 일관된 멘탈리티잖아요. 아무 사진도 공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변호사가 법적인 수단을 거론했을 때는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 유포죄 이런 거 없잖아요. 아니 일단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공무상 비밀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건 법령상 비밀로 지정되는 것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비밀성을 요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아마 지정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어떤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이 생성한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법률상 정의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된 것이어야 돼요. 그럼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일정과 관련해서 생산한 사진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요건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지정돼 있는 거면 변호사가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따져봐도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 결과? 역시 그러면은 더 뭔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엄포성에 가깝다고 봐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데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나올 수 있죠. 예, 이거 한 느낌적인- 장만 과연 찍었을까 네. 이런 상식적인 그렇죠. 접근은 가능하죠. 느낌적인 느낌. 제일 아마 이게 이런 거 풀할 때 보면 제일 별거 약한 거를 먼저 풀하거든요. 그렇죠. 반응을 보죠. 그죠. 그 살라미를 네. 쭉쭉쭉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은 들어요. 예. 이거 근데 이 행사 이 사진에 나왔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국가 행사 준비차 꼼꼼히 챙겨본 것이다. 이 주장. 앞서 장 변호사가 네. 좀 얘기해 주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정말 뭐 해외 정상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궁을 들렀나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 해봤을 때 언론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실제로? 궁색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한 차례도 안 갔더라고요. 다 11차례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2023년도에 집중적으로 갔어요. 예. 이거 대단히 이상하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이 이거 무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건 변명이 되지조차 않는다. 이건 수사받아야 됩니다. 종묘 차담회로 이미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무슨 죄예요? 그게 관광하기 죄는 아니죠. 그래서 문화재법 위반 내지는 문화재법 위반? 보호법 위반 문화재법 예, 위반. 이런 걸로 두루두루 보고 있는데 그건 한 그래요? 차례였잖아요. 네. 근데 11차례 더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통틀어서 아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김건희 씨 경회로 방문 등등 그런 사진들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변호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 시절 사진 담당이었던 모 씨가 사진을 악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어디다 대고 협박입니까? 사진에 찍힌 김건희 씨 행위가 문제인 거지. 그 사진을 공익 제보한 사람이 무슨 문제야. 그 사진이 김건희 씨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둔갑시킵니까? 김건희 씨가 한 짓을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이에요. 사진에는. 그 사진 제공에 무슨 악의가 있어. 김건희 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앉아서는 안 되는 자리에 왕이라도 되는 듯이 들어가고 앉은 게 그게 악이지. 어디다 대고 협박을 하나 이 사람은? 사진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명성황후 시해된 장소에 네. 경호도 물리고 윤석열과 단둘이 10분간 머물렀다는 미스터리 있잖아요. 네. 그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실에 들어간 미스터리도 있었잖아요. 네. 태조 이성계 고조부 신실이 왜 들어가나? 저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 추론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 소위 왕의 건물들을 연쇄 방문하기 시작하는 게 2003년부터거든요.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이 2003년에 거의 모든 왕의 건물들을 다 방문해요. 네. 2023년에 네. 참 23년에. 근데 계엄에 관한 최초의 흔적들이 2023년부터 잡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계엄 1년 반 전에 병무청 지하 상황실을 이례적으로 점검했다. 이게 2023년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저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을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도 한 영상 있으면 봅시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란 말이죠. 그리고 2023년에 충암고 출신들을 여기저기 방첩사를 비롯해서 배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합참이 새로 펴낸 계엄신문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계엄 때 들여다볼 매뉴얼인데 거기 보면 구치소에 수감자 중에 계엄을 하게 되면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석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다가 계엄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고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2023년입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2023년부터는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을 방법? 아예 왕이 되는 방법을 계엄으로 구상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강력히 의심하는 바인데 그리고 그래서 그 해부터 왕의 건물들을 둘러봐 본 게 아닐까? 그중에서 태조의 고조부, 신실 그리고 명성황후 씨의 장소를 찾았다는 거는 무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의 시작과 조선의 끝에 관련된 귀신을 찾은 것이다. 끊어진 조선의 왕조를 자신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귀신에게 빌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바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은 워낙 이제 사안도 광범위하고 상대가 김건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털도 많고 이러다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미진하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특검 또 발의할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징이 잊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거 어떻게 되냐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진다. 건진이 지난주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건희 씨한테 그 뇌물들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어요? 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아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한테 그게 간 것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죠, 법정에서. 네. 뭐라고 답했습니까?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한테 네.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받았다고. 네.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물건을 갖고 있게 된 경위도 설명했죠. 그렇습니다. 작년 유경옥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서 처남이 가서 받아왔으며 그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는 그 선물들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었잖아요, 건진이. 네. 검찰 조사 때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었고 특검 조사에서는 보는 눈이 많으니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그 뇌물을 내가 받았다 하는 말도 그리고 그 뇌물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도 다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거죠, 직접. 네. 자기한테. 김건희 씨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발뺌했단 말이죠. 김건희 씨가 한 말은 전부 다 뭐다? 새빨간 거짓말? 눈만 깜빡깜빡해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 특검이 이제 재판 중개 신청을 아직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김건희 씨 공판이 4번째 있었는데 재판 중개가 아직은 없거든요. 재판 중개 신청을 특검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얘기하게.